지금 녀석은 뭔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지비행을 하다 잽싸게 사냥 시도. 하지만 번번이 실패. 추위가 매서워질수록 먹잇감인 작은 동물들이 은신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겨울나기는 녹록치 않습니다. 황량한 빈터, 모든 것들이 잠들고 얼어붙은 터전은 빛바랜 흑백 사진 같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라 해도 생을 향한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긴긴 겨울잠을 자며 이들은 매일같이 찬란한 봄꿈을 꿉니다. 잠들어 있는 듯 멈춰 있는 듯 보이지만 이곳은 결코 잠들 수 없는 생의 공간, 동강. 생명을 깨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두드리는 봄의 소리에 동강이 깨어납니다. 강원도 영월, 평창과 정선을 에둘러 가파른 절벽과 험준한 산들 사이를 굽이치며 흐르는 동강. 51km에 이르는 강줄기를 따라 봄 소식이 전해집니다. 겨울잠을 안 자는 청설모가 봄 소식을 제일 먼저 반깁니다. 반면 겨우내 잠을 잤던 다람쥐도 깨어났습니다. 나뭇잎을 뒤지며 먹이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녀석.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시기입니다. 땅에 떨어진 종자를 찾아다니기는 맷비둘기도 마찬가지. 겨우내 줄인 배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둘 깨어나는 생명들로 봄은 점차 활기를 찾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계절, 모든 생명들은 점차 할 일이 많아집니다. 긴 꼬리 산제비나비는 이미 짝을 짓고 번식을 했습니다. 물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꼬리를 까딱거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깜짝도요는 아직 짝을 못 찾은 모양입니다. 마음만 급해지는 계절. 반면 원앙은 여유로운 듯 물살을 헤칩니다. 이미 짝을 이뤘기 때문이죠. 원앙은 주로 고목의 구멍 속에서 번식합니다. 동강 주변 큰 규모의 원앙 집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강에 고목이 풍부하고 환경이 우수함을 말합니다. 동강의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비오리는 이미 번식을 했습니다. 겨울철 새인 비오리는 주로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번식하지만 일부는 동강에 정착해 동강의 아침을 엽니다. 동강은 우리나라 유일의 비오리 번식지가 된 것입니다. 빠른 급류를 좋아하고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비오리에게 동강은 최적의 서식 장소입니다. 칼같이 엄나는 산을 헤집고 뱀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동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행천입니다. 동강 유역에는 모래톱과 자갈밭, 하구 등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강 유역의 모래톱에서
다양한 동물의 발자국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구리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선명하게 모래톱에 남겨진 고라니의 흔적, 그리고 땅속을 헤집은 듯 곳곳에 쌓인 모래무덤은 두더지가 한 짓이 틀림없습니다. 땅속 지렁이를 먹고 사는 두더지는 부드러운 땅을 좋아합니다. 딱딱하지 않은 천연의 모래는 두더지가 굴을 파기에 적합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야생동물의 터전 동강. 우리는 야생동물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밤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심상치 않은 불빛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의 눈빛. 카메라를 경계하는 듯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은 너구리였습니다. 산과 물가를 오가며 사냥을 하는 너구리는 운 좋게도 물가에 내려오자마자 먹이를 낚았습니다. 물고기가 풍부한 동강 주변에서 서식하는 녀석은 먹이를 잡자마자 방해받지 않을 만한 곳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동강은 우리나라에서 수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수달 역시 오늘 밤은 수확이 좋습니다. 천연기념물 10종과 멸종위기 및 보호종 19종을 비롯해 총 41종의 포유동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동강. 동강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천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 주변에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는 사람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는 동물이 살기에는 아마 가장 적합한 그런 서식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름이 시작되자 동강의 물빛도 점점 푸르게 변해갑니다. 한백산에서 발원하는 동남천과 청옥산에서 발원하는 기화천, 그리고 송천과 오대천 등의 주요 지류들이 만나 동강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작은 물줄기들이 동강의 근원입니다. 동강의 근원이 되는 계곡은 산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 물살이 빠르고 나무 그늘은 계곡의 온도를 연중 차갑게 유지시켜줍니다. 차갑고 빠르게 흐르는 물에는 공기 중에 산소가 녹아들기 쉽습니다. 산소는 수생 생물들의 호흡을 돕고 무엇보다 살균과 소독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곡은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강 주변의 계곡들은 동강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계곡의 최상류에서 살아가는 금강모치입니다. 금강모치는 가장 깨끗한 1급수에서 사는 어종입니다. 온몸에 돌을 붙여 무장한 이 녀석은 날돌의 애벌레입니다. 천적인 물고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이런 위장술을 펼칩니다. 날돌의 애벌레를 좋아하는 열목어. 열목어는 차갑고 깨끗한 물을 좋아합니다. 모두 깨끗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동강 유역은 이들이 살기에 오염되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강 유역은 식물학적으로 종다양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약 956종의 관속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동강은 우리나라에 기록된 식물의 25% 정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내장산이나 북한산 등의 다른 산에 비해 종 다양성이 훨씬 높습니다. 종 다양성이 풍부한 숲은 건강한 숲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숲은 많은 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햇볕을 받으면 등이 투명하게 빛난다 해 붙여진 이름 유리새. 이름처럼 하얀 눈썹이 돋보이는 녀석은 맑은 울음소리로 여름을 부릅니다. 숲의 새들에게 본격적인 번식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계곡의 암벽에 핀 돌단풍을 지붕으로 삼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녀석들의 어미는 운 좋게 박각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까닥거리며 주변의 천적을 경계하는 어미. 어미의 모습에 새끼들이 목을 빼고 입질을 합니다. 아쉬운 대로 어미는 한 놈의 입에 먹이를 물려줍니다. 새들은 번식기가 되면 곤충과 같은 육식성 먹이를 선호합니다. 계곡 주변에 둥지가 많다는 것은 이곳에 곤충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숨결이 사라진 폐가. 그러나 그곳은 또 다른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낡은 벽지 틈새에 보금자리를 튼 딱새는 두 번째 번식에 들어갔습니다. 새끼를 키우기에 먹잇감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먹이를 새끼에게 물려주고 새끼의 배설물을 직접 먹어버립니다. 숲 생태계와 동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건강을 유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건강하면 자연의 생명력은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번식이 돼서 개체군이 증가가 된다면 항상 동물들은 어느 지역인가로 뻗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많은 개체군이 증가가 되면 항상 그들은 백두대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서 다른 지역까지도 종이나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따라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등허리를 적시며 동강이 흘러갑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움직이는 야생동물들은 동강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리왕산을 찾았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들꿩들이 한쪽에서 풀씨를 먹고 있습니다. 어미와 제법 비슷하지만 아직은 어린 새끼들. 이수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람의 출현에 놀라 임도를 따라 달려가는 고라니. 높은 지대로 올라갈수록 가리왕산은 원시의 자연을 하나둘 펼쳐 보였습니다. 임도 한쪽에서는 나비들이 떼를 지어 배설물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삭의 배설물. 삭은 환경부 보호종입니다. 녀석의 배설물에선 새의 깃털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을 정도로 은밀하고 재빠른 사냥꾼 삭. 삭은 배설물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임도 곳곳에 있는 녀석의 배설물은 가까운 곳에 삭이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삭은 고양이과의 맹수 중 그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포식자입니다. 삭과 더불어 상위의 포식자로 담비가 있습니다. 보기엔 온순해 보이지만
옛부터 담비 3마리면 호랑이도 사냥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녀석은 용맹합니다. 담비는 주로 높은 산지대의 나무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리왕산이나 백운산에 많이 분포하는 녀석. 역시 점차 사라져가는 환경부 보호종입니다. 녀석이 아직 우리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수확이었습니다. 동강과 바로 인접한 백운산. 이곳에는 한반도에 유일하게 자생하는 향나무와 압록강 유역보다 더 많은 개체가 자라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술나무가 있습니다. 국내외 통틀어 털댕강나무와 꼬리진달래의 최대 군락으로 추정되고 있는 동강유역. 그러나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은 다른 토양보다 쉽게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간이 있는 샘물은 새들의 중요한 쉼터가 됩니다. 어치도 때를 지어 목욕이 한창입니다. 몸의 기생충을 털어내기 위함입니다. 은밀한 몸놀림으로 미끄러지듯 나무를 타는 능구렁이. 늘 소리도 예고도 없이 다가와 순식간에 먹잇감을 사냥하는 녀석은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낮에는 주로 바위 틈이나 나무 그루터기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 사냥을 합니다. 여름밤 동강 주변의 곤충 울음소리가 높아지면 소쩍새 울음소리도 깊어집니다. 나무 구멍을 둥지 삼았던 소쩍새 새끼들이 둥지 밖 세상에 관심을 보입니다. 둥지 입구에서 어미를 기다린다는 것은 새끼들이 성숙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녀석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사고를 칩니다. 다행히도 나뭇가지에 걸려 큰일을 면했습니다. 형의 무모한 도전에 동생들이 더 놀란 듯합니다. 녀석들에겐 짧은 여름밤이 더욱 길게만 느껴집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내렸던 올여름 동강은 큰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강처럼 물살이 빠른 곳은 폭우가 오면 변화가 큽니다. 그칠 줄 모르는 장마에 시름도 깊어갑니다. 동강 주변에 많이 서식하는 늪판디뿌리입니다. 늪판디뿌리는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녀석입니다. 다른 반디는 물속 다슬기를 주로 먹지만 이 녀석은 육상의 달팽이를 먹습니다. 세찬 빗줄기를 견디다 못한 늪반디, 나뭇잎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여름 장마가 끝날 줄 모릅니다. 이처럼 폭우가 내리면 강바닥에 물때가 쓸려 강이 깨끗해집니다. 비온 뒤 강 속은 어떨지 들어가 봤습니다. 동강의 가장 우점종인 갈견이입니다. 갈견이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깨끗한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동강의 바닥은 그 모습이 다양했습니다. 자갈밭이 있고 그 옆엔 안반, 그리고 모래밭도 보입니다. 다 똑같은 물속 세상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래색과 비슷한 이 녀석은 모래를 좋아해 이름도 모래무지입니다. 꺽지는 바위 틈을 좋아합니다. 녀석은 자신의 영역을 정해놓고 지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먹이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공격합니다. 흐름이 급하고 물살이 거센 여울엔 쉬리가 삽니다. 동강의 쉬리는 다른 지역보다 몸집이 큰 특징을 지닙니다. 모래와 자갈, 바위 틈, 물의 흐름이 완만한 곳, 급한 곳, 각각의 서식지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들이 많은 종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생태적으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상이 뻘이거나 모래이거나 바위거나 또는 자갈이거나 이런 살 수 있는 장소가 많고, 물이 또 어느 종은 흐르는 데를 좋아하고 어느 데는 또 정체된 데를 좋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동강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수질 문제라든지 또는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종들이, 사실은 한 지역에 40여 종 이상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역을 찾아보기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동강은 그렇게 많으면서도 고유종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남북한 합쳐 약 50여 종의 고유어종이 살고 있고, 그중 동강에만 약 20여 종의 고유어종이 살고 있습니다. 동강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강을 살리면 20여 종의 고유어종 모두를 살리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 물속 세상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바위 틈에 붙어있는 부착조류를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는 녀석은 우리나라 고유종 백아사리입니다. 조개의 알을 낳는 참중고기는 개체수가 적어 보기 힘든 녀석입니다. 그러나 녀석에게 동강은 떠날 수 없는 깨끗한 터전입니다. 이 얼음치는 거기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밀도상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여울 하나에 100개 이상의 얼음치 산란탑이 발견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얼음치. 동강은 얼음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큰 눈망울의 이 녀석은 올해 태어난 1년생 새끼입니다. 올봄 녀석을 태어나게 했던 수많은 산란탑이 동강에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사는 동강. 다양성은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석회암지대인 이곳에는 자연동굴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강을 따라 동쪽 문이마을로 향하는 곳에 위치한 백령동굴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동강의 수면으로부터 약 15m 높이,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되지 않았다면 백령동굴은 물속에 갇힐 뻔한 운명이었습니다. 물이 만든 소우주, 동굴. 동굴은 생태학적으로 특수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종유석과 석순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령동굴은 동굴 생성물들이 아직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살아있는 동굴입니다. 오랜 시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동굴은 그 시간만큼이나 외부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에 생명을 얻는 동굴은 그 품 안에 시간의 흔적을 켜켜이 새겨놓았습니다.
삿갓을 머리에 쓴 듯한 모습의 석순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길이가 모두 달라서 다양한 눈높이를 지니는 이 종유석은 피아노 종유석입니다. 그렇게 동굴내부를 탐사하다 입구에서 녀석을 만났습니다. 동강유역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물윗수염 박쥐는 6, 7월경 동강 인근의 동굴에서 집단으로 모여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이 녀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톨이입니다. 이처럼 동강 주변의 동굴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유는 동굴 대부분이 강 건너편에 있어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험준한 산악의 암벽에 형성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굴 배틀굴에는 어떤 동굴 생물들이 있을지 탐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굴에는 지상에서는 오래전에 멸종된 원시형 동물이나 지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물들이 발견됩니다. 동굴 생물은 눈이 퇴화하는 대신 온몸의 털이 감각모로 발달하고 감각모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굴은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굴 생물은 몸이 작고 다리와 더듬이가 길고 가늘게 발달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육로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굴에서 이 노래기 종류라든가 이런 게 다른 굴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동굴거미 중 거미줄을 치지 않는 가장 큰 거미인 별롱발 거미. 녀석은 바위 틈에 숨어 있기도 하고 벽에 주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반면 하얀 알주머니 옆을 지키고 있는 구랑거미는 거미줄을 치는 동굴거미 중 가장 큰 거미입니다. 솜처럼 뭉쳐진 알 옆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녀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끼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귀중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한강을 경계로 한강 이북에 있는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반도 구라기거미입니다. 한강 이남에서 녀석을 볼 수 있는 곳은 동강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굴의 대표적인 생물은 바로 관박쥐. 관박쥐의 얼굴이 기이하고 흉측하게 보이는 것은 크게 돌출되어 있는 콧주름 때문입니다. 콧주름은 박쥐가 초음파를 쏠 때 음파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 어스름 무렵 슬슬 잠에서 깨어난 녀석은 주변을 탐색합니다. 박쥐는 목젖의 근육과 성대로 초음파를 쏘고 그 반사파를 이용해 어둠 속에서도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한 녀석이 먼저 동굴 밖을 탐사하면 다른 녀석들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어둠이 지배한 세상에서 사냥을 시작하는 박쥐. 박쥐는 동굴 밖의 해충이나 곤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입니다. 깊은 밤, 녀석만의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강한 자는 늘 존재하는 법. 어둠을 쫓아 사냥을 나왔던 박쥐는 밤의 제왕 솔부엉이의 한입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냉혹한 밤의 질서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지켜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 죽는 박쥐는 소수, 대부분의 박쥐는 사람들에 의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강유역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았던 원시동굴을 주민의 도움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길이 20m의 작은 굴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백령동굴에서 한 마리밖에 발견할 수 없었던 물윗수염 박쥐. 녀석들은 바위 틈새에 몇십 마리씩 모여 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간섭을 줄이는 게 동굴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이들은 알려줍니다. 동강의 산빛과 물빛은 점차 화려해집니다. 가을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렵하게 옮겨다니며 가을이 내린 결실을 부지런히 모읍니다. 청설모가 껑충대는 나무를 눈으로 쫓다 귀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을 지닌 녀석은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야행성으로 낮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녀석을 운 좋게 만났습니다. 하늘다람쥐 역시 동강유역을 터로 삼아 살아갑니다. 녀석은 주로 나무구멍에 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녀석의 집은 나무구멍이 아니라 침엽수잎으로 엮은 둥지였습니다. 청설모 집과도 비슷한데요. 녀석은 가끔씩 청설모가 만든 집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동강 주변을 빨갛게 달굽니다. 직박구리는 훌쩍 날아 빨갛게 연근 가을을 맛봅니다. 가을 저녁 무렵엔 원앙이 떼를 지어 물가로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번식기가 끝나고 가을이 되면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합니다. 먹이를 구하고 겨울을 준비하기에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기 때문이죠. 새끼들이 어미만큼 자랄 때쯤 동강의 가을도 깊어갑니다. 새벽 안개가 잦게 끼는 가을에 동강은 더없이 맑게 흐릅니다. 동강은 삶을 시작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수많은 이들의 생애 공간입니다. 동강이 좋아 이곳에 정착한 겨울 철새 비오리. 녀석은 동강의 아침을 앞으로도 계속 열고 싶습니다. 한때 댐 건설 계획으로 심한 갈등이 있었던 동강. 그 후 슬기롭게 위기를 넘겼지만 동강을 찾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 의지로 동강은 두 번째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동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동강을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보호를 위한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따라 경이로운 생의 움직임으로 가득한 곳 동강. 동강에는 사람이 살기 오래전부터
동강을 터로 삼아 살아왔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품고 흐르게 하는 곳. 동강은 생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